네, 안녕하세요.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정치 펀치로 여러분을 배웠었는데 2023년에는 김주영의 정치 탐구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한 가지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을 뵙는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봐주시고 또 저희가 정치인을 모실 때마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때 또 여러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네 라는 것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가 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이면서 여성이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입니다. 보가영 의원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랑 몇 번 만나 뵐 거예요, 앞으로. 네. 네, 우리가 몇 번 계획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제가 오늘 포함해서 총 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더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그때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은 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감사합니다. 밖에서도 뵀잖아요. 네. 그때도 이렇게 어떤 뭔가 시민분들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앞으로의 어떤 포부들을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해내시려는 모습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가영 의원 너무너무 잘 모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쨌든 저를 간택해 주신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선택에 네. 제가 또 부응해야 되는데 그때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한번 오늘 첫 시간인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보면 위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위기 중에는 크게 넓게 봤을 때는 전쟁의 위기, 환경의 위기, 그리고 또 요즘 경제적인 위기에 많이들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큰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천안시에서 어떤 위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우리 보가영 의원께서는 위기가 이렇게 보면 표정을 보면 위기가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저도 사실 어릴 적에 굉장히 부유하게 자라오긴 했지만, 네. 저희 집도 이제 IMF는 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갑자기 이제 집이 이제 좀 가세가 기울어지다 보니까 네. 좀 저희 부모님께서 공정하지도 또 순탄치도 않은 일들을 겪는 걸 보면서 사실 그때부터 좀 정치인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위기가 오늘의 보가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위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그렇다면 이제 의원 활동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제 시민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민들에게는 어떤 위기들이 많이 봉착되어 있는 것을 보셨나요? 네, 사실 뭐 요즘에 이제 세모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결국에 생활고에 따른 뭐 자살로 이어지는 뭐 그런 경우들인데 네. 이제 처음에 뭐 송파 세모녀 사건 그리고 수원 세모녀 사건 그리고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며칠 전에도 성남 모녀 사건이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복지 위기 가구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복지 위기 가구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저희가 복지 위기 가구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좀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좀 천안시도 좀 위기 가구 발굴에 있어서 좀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건강 위기,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위기가 네. 또 있고, 네. 또 여기에서 제가 또 한다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를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기사에도 보셨듯이 네. 세모녀 사건은 대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위기가 네. 가장 크죠. 예. 예. 특히나 이제 국가 시스템에 따른 위기 가구 또한 38종의 위기 사유가 좀 예. 나오거든요. 죄송해요. 34종의 위기 사유가 나오는데 34종의 네. 위기로 나뉘어질 수 있단 말씀인가요? 네, 34종의 위기 정보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개월만
두 가지만 해당이 되면은 네, 두 가지. 이제 이게 위기 가구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각 지자체마다 내려와요. 근데 이제 그 34종에 이제 두 가지는 어떤 걸 예를 들자면 네.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체납이 뭐 1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통신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됐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3개월 이상 뭐 미납이나 체납된 경우에 이게 이제 위기가구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내려오면은 각 지자체별로 이제 각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네. 좀 그분들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도움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거기에 또 이제 정보를 입력하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네. 분류할 수 있겠네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거기에 34종에 해당되는 거 보면은 건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좀, 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들어보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34종을 나누었다는 건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이제 시스템이 이제 현 실거주지와 등록지가 또 다르다 보니까 또 이제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또 그 전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럼 이 34종 안에서 우리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는 조금 아직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44종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올해부터는 좀 더 네. 이제 좀 더 폭넓게 좀 잠깐만요, 위기, 의원님. 네, 그러면 기존에는 몇 종이었죠? 34종이요. 그럼 올해 바뀐 건요? 44종. 44종? 네, 10가지가 이제 늘어난 네네, 거죠. 10가지가 늘어났네요. 네. 예. 제가 34종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네, 확인했는데, 네. 34에서 44로 10가지가 더 늘어났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이제 위기가구 대상자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기대하기는 하지만 네. 사실 이제 여러 뭐 송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원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런 사건들이 터진 곳들은 각 지자체별로에 있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또 활용을 하거나 네.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을 해서 네. 더 많이 촘촘하게 위기가구 발굴을 좀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작년에 이제 좀 재선이 된 이후에 이런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네. 좀 시정 질문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좀 제안을 했던 게, 천안시만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를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생활 실태 조사를 네. 하자라는 좀 제언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의원님 제가 자꾸 웃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의원님 가까이서 보면 정말 더 뭐랄까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예쁘세요. 아유, 이런 실없는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네. 좀 이제 네. 풀자라는 거죠, 편안하게. 네, 아직도 많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긴장을 풀면서 이런 복지 위기 가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 천안에서는 어떤 사례들을 주로 많이 접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시정 질문했을 때 좀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도중에 어떤 사이트에 지식인 사이트를 네. 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천안으로 전입된 지 한 6개월이 넘은 37세 청년이라고 본인을 소개를 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주변에 도움 청할 데도 없는데 지금 현재 무보증에 17만 원짜리 그 월세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월세 또한 5, 6개월 정도 밀린 상황이어서 네네. 이제 오늘 쫓겨날지 내일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 뭐 긴급 생활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 지식인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딱 보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위기가구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제 그분이 남기신 글을 발견을 했는데. 네, 무부정에 17만 원이면 진짜 엄청나게 열악한 건데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거기 지식인의 답변에 담긴 어떤 분의 댓글이 네.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하셔라라고 했더니 또 그 청년의 답변이 본인이 이제 사실
가스레인지도 없어서 그 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월세들이 네. 보증금이 있어야 하고 보증금이 있어도 30만 원 미만으로 찾기는 쉽지 않은 건데 무보증이 17만 원이면 정말로 어려운. 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37세면 청년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만으로 35세까지. 네, 천안시 조례는 만으로 39세까지 청년이기 때문에 예, 천안시 조례는 만으로 39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청년의 이제 다시 댓글 다는 게 본인의 집은 가스레인지도 없고 그 이제 주인집에서 버너도 빌려서 이제 사용을 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탄가스도 살 돈이 없을 만큼 많이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답변을 달아주신 분께 감사하다는 말로 이제 끝이 났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거를 뒤늦게 보고서는 그분한테 도움을 받았는지 네. 이제 답글을 달았는데 아직까지도 답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고. 그쵸. 그리고 네. 또 그런 어떤 한 사이트에, 그러니까 지식인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올릴 또 수밖에 도움을, 없는? 네, 요청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현실이 또 그게 굉장히 좀 또 아픈데요? 마음이 많이 네네네. 아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어릴 때 그런 것처럼 천안시 같은 경우도 사실 복지 위기 가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국가 시스템에 내려온 현황만 보더라도 2018년도에는 한 3,500여 가구인데 네. 지금 현재는 17,000가구 정도거든요. 작년 한 해. 그럼 네, 몇 배가 증가한 거죠? 네. 17,000이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5배 정도인가? 그렇죠. 근데 예. 이 복지 위기 가구에 그러니까 대상자로 포함돼서 내려오신 분들은 네. 그 이제 분들 외에도 또 계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더 어려운 현실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아픈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제 3,500이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17,000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려운 가정들이 점점 증가한다. 어려운 사람들이 맞습니다. 증가한다. 네. 그리고 또 더한 문제는 위기가구 네. 발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까지도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시정질문 때 발견했던 내용으로 보자면 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에 한 번씩 그 복지 위기가구 대상자들이 네. 이제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내려와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각 읍면동마다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알아보니까는 미처리 현황이 좀 네.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이제 전체 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총 228개인데 그 중에서 미처리 현황이 19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처리 현황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위기가구 대상자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박상돈 시장님께 저도 이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대처를 해주시기로도 약속을 내년에는 좀 받았습니다. 미처리 현황이 순위가 좀 내려가려나요? 네, 줄어야죠. 아예 네. 없어야죠. 네. 맞죠. 네. 뭐든 없어야 되는데 네. 그건 우리가 이상이고 현실적으로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네. 위기라는 부분은 예방이 되어야 될 테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예방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잘 발굴을 해서 그 발굴된 것들을 처리하는 지원이라고 말씀하시겠죠? 네. 예,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천안시는 미처리 현황에 않고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혹시 서로 의논된 상황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행정부에서는 인력 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공감은 돼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더 그 문 안에까지도 들어갈 정도의 이제 좀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들이 네. 필요한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또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천안시의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임해야 되지 않나, 인력 배치라든지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지금 위기 가정을 위해서 천안시에서 그래도 뭔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많습니다. 사실 뭐 파랑새 우체톡이라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좀 바로 추가만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카톡에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네네. 신고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좀 남기면은 또 이제 바로 이제 그 답변이 오는 그런 파랑새 우체톡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우체국이라든지 여러 네네. 민간단체랑 또 협약을 맺어가지고 좀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정질문 이후에 좀 개선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파랑새 우체톡 같은 경우에는 좀 별로 그렇게 좀 홍보가 많이 네. 좀 안 됐었거든요. 왜냐면 위기가구 발굴이라고 한다면 거의 그냥 현수막 붙여놓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청년이 예를 들어 파랑새 우체톡을 알았다면 거기에 질문이 지식인의 들었다면 구태여 쓰지 않았죠. 네, 조금이나마 더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처가 빠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시장님께 좀 제안 드렸던 게 뭐 빵빵데이나 흥타령 축제나 공중파의 네. 홍보 자막 홍보가 아닌 좀 이제 이런 위기가구 발굴 관련돼서 파랑새 우체톡에 같은 그런 좋은 정책들이 예. 좀 방송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많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지금 행정부를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시정질문이 이후에 또 이제 바뀐 부분이 아직 이제 시행은 안 했지만 지금 천안시에 5개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5개 무료급식소에 찾아가는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건강, 뭐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좀 통틀어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아예 거기에 이제 좀 만든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고 노력은 사실 해요. 네. 언제나 하고 있었고. 네, 그럼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점점 우리가 이제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스스로 나와서 뭔가를 찾는 사람은 괜찮아요. 무료 글씨수를 찾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파랑새 우체톡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세모녀 사건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 기력마다 없었던 그쵸. 그쵸. 네.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럴 때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을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복지위기가구의 특성이 사실 고립된 거거든요. 그쵸. 예, 결국에는. 고립. 예, 그 표현 네.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 이분들을 이제 촘촘하게 발견하기가 참 네. 많이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가장 의무가 뭐냐면은 국민의 그 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쵸. 예, 예.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의 또 권리 또한 지켜주는 것 또한 국가의 역할이고 행정의 네.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좀 공론화되고 그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자전거를 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많이 달리거든요. 네. 그때마다 제 눈에 확 띄는 게 있습니다. 현수막. 네. 근데 이 현수막 하면 제가 이 말 던지니까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네, 그 며칠 전에 설날 네. 인사 때문에 현수막 달았을 때 저한테 또 문자도 보내주셔가지고 네. 네, 감사했죠. 네. 근데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 그런데- 요즘 포샵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이럴 때 지금 얘기한 잘 알려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정치인들의 현수막처럼 잘 보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 시각을 가지고 네.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요. 네, 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의원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또 문자도 참 많이 주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건강한 명절이 되세요. 네, 네, 네. 이런 거 데이터 다 있으실 때 그 네. 밑에 이런 정보를 살짝 넣어주면 어떨까? 아니면 그거를 너무 장문이니까 네. 잘 안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럼 위에다가 살짝 이런 부분을 눈에 확 띄게 네. 해주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나다니기보다는 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1인 가구도 엄청 많아졌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SNS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만나는 건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많이 공감합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정책이라는 건 결국에는 많이 알리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고, 특히나 이 위기가구 같은 경우의 특징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된 위기가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홍보하고 또 이제 그들의 곁에는 어쨌든 나라가 있다, 국가가 네. 있다라는 걸 또 좀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커요. 왜냐면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그런 사례들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꽤 많이 그 지식인 사이트에 굉장히 그 위기가구나 긴급복지 관련된 질문들이 정말 익숙해지고 많더라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좋은 정책들이 네. 많이 좀 알려지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제대로 많이 활용이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떠오른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인을 찾아가는 건 되게 쉽잖아요. 네. 접근성도 좋고 네, 내가 맞습니다. 컴퓨터만 딱 키면 되고 PC방에 있으면 PC를 키면 되는 건데 이런 국가에서 하는 것들이나 시에서 하는 것들은 왠지 높아 보이는 경우를 사람들이 느낀다고 하는 것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네. 위기가구 특성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턱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치, 표현 너무 좋아요. 네. 고립, 네, 문턱,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또 하나가 문제가 이제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청주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국가에서도 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다시 또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턱이 높은데 이 문턱 높은 거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좀 네. 정부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고민은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좀 신청주의에서의 좀 벗어나는 그런 대안은 좀 저희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4시간 전에 또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네. 이제 저희 지역구에 사시는 분이신데 또 이분도 마침 최근에 기초수급자를 신청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기초수급자 신청하는 그 과정 안에서의 힘듦, 그리고 또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으면서의 또 어려움, 이런 민원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좀 여러 가지 신청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살기 힘드신 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좀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또 현실을 좀 아는 좀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네. 오늘 뭐 방송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조금 입이 풀리시고 네. 부드러워지신 것 같은데 저희 아니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금 네? 네.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20분 정도 네. 시간을 네. 방송을 했네요. 위원님 이렇게 첫 방송 출연해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건 첫 주제로 위기라는 부분을 바라봐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저희는 우리 천안시는 그리고 시민들은 위원님들을 선출하고 특별을 행사할 때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원하고 시를 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고 저희 언제 만나죠? 저희는 또 이제 3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저희 네. 매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매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한 달에 한 번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합니다. 우리 보가 의원께서는 매월 1회씩 출연하시게 됐고요. 다음번에는 어느 당일까요? 맞춰보십시오. 남성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만나 뵙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가능성을 본다는 건 내 꿈에 힘을 더하는 것. 이곳에선 누구나 새로운 날을 발견하고 더 큰 미래를 꿈꾸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의 가슴 벅찬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내 꿈의 시너지가 되는 대학 백석대학교